자, 22년도 이제 지방 9급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쟁가치 모형은 되게 효과성으로 나왔잖아요. 퀸과 로버그 모형인데 이게 문화론에도 있어요. 똑같아요. 경쟁가치 모형은 조직을 강조할 것인가, 외부 보겠다는 거야. 환경과 조직. 그 다음에 내부의 인간을 볼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 유연성을 줄 것인가.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모형이 네 개 나오겠죠. 조직 강조하고 통제하는 게 합리 목표 모형. 이게 과업 문화예요, 과업 문화. 그다음 반면에 조직 강조하고 유연성 주는 게 바로 개방체제 모양, 문화, 개방체제 모형. 이게 혁신 문화죠. 발전. 왜? 적응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반면에 내부 강조하고 인간이야. 통제하는 게 바로 뭐다? 이게 그 내부 과정 모형인데 이게 위계 문화예요. 다시 조직 강조한다. 그다음에 통제한다, 합리 목표 모형, 조직 강조한다, 유연성이다, 신축성이다, 개방 체제 모형, 인간 강조한다, 통제다. 이게 바로 내부 과정 모형, 이게 위계 문화고요. 반면에 인간 강조하고 유연성 주는 게 인간관계 모형이야. 뭐 관계라든지 응집성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여태까지 효과성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문화론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1번 틀렸는데 응집성은 어디 쪽이다? 관계 문화 쪽이에요. 혁신이 바로 뭐다? 혁신이 바로 개방체제 창의성, 적응, 뭐 성장 이런 것들이잖아. 과업지향이 합리 목표 모형이니까 생산성이고요. 그다음에 관계 문화가 역시 사기 유지, 응집성 사기 쪽이니까요. 답이 1번이었죠. 아마 이 문제가 여러분 처음 보는 거였기 때문에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퀸거 로버그가 주로 효과성에만 나왔지 문화와 연결시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깊이 나온 적은 있었었는데 문화로 연결시키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이건 유연근무제는 여러 번 나왔죠. 일단 시간 그 자체를 줄이는 것. 정규는 주 5일에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야. 이 시간 그 자체를 줄여버리는 게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이에요. 원래 정규로 들어갔는데 일정 사건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좀 짧게 근무하겠다는 게 시간을 줄이는 거고요. 시간은 그대로야. 주 40시간이야. 다만 출근 시간을 좀 바꾸는 거야. 좀 빨리 와서 빨리 간다든지 시차 출근이죠. 그다음에 집약으로 오늘 좀 많이 하고 내일 좀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는 겁니다. 내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집약은 그 날짜 자체가 짧아지는 게지 날짜 자체가. 자, 재택근무형은 이건 장소가 바뀌는 거죠. 그치? 원격 근무형인데 재택근무하고 뭐가 있다는 거야? 스마트 워크센터형이 있어요. 자, 이거는 탄력 근무제 중에 집약 근무입니다. 탄력 근무 안에 시차 출근형은 뭐다? 원래 9시, 6시인데 나는 8시, 5시에 가겠다. 이런 식으로. 반면에 근무 시간 선택형이 있죠. 근무 시간 선택형은 이건 뭐냐면 오늘 12시간 주 5일은 와요. 5일은 오는데 오늘 12시간 하고 내일은 4시간만 하고 이게 근무 시간 선택형이고 보다시피 5일이 아니라 3.5일이나 4일 만에 확 줄여서 하는 게 2번 집약 근무형입니다. 답은 2번이었죠. 그래서 워낙 많이 나왔고요. 설사 모르더라도 용어 읽어보시면 집약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원래 5일 해야 되는데 짧게 했잖아, 지금. 시차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거고요. 근무 시간형은 오늘 12시간, 무조건 8시간씩이 아니라 오늘 12시간, 내일 4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도 가시면 많이 할 겁니다. 자, 13번도 이제 유형이 보수가 나왔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보수는 일단 일에 들어가는 게 직무급. 그다음에 능력자한테 주는 게 직능급이죠. 그래서 노동의 가치인지 노동력의 가치인지 옳지 않은 거니까 자격증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 직능급이야. 직능급 능력에 만큼 많이 주면은 유능한 인재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연공급은 그냥 짬밥이야. 호봉이야. 근무 일수에 따라 돈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전문 기술 인력 확보가 유리한 게 아니라 장기 근무를 하겠죠. 그치? 전문 기술 없어도 그냥 호봉이 많으면 일수가 많은 돈을 많이 받을 거니까요. 답은 2번이었죠. 직무급이 조심해. 노동력이 아니라 노동이야. 그치? 사람이 아니라 일이에요.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다. 일한 만큼 돈을 주겠다. 이게 뭐가 돼? 직무급이 되겠지. 맞는 말이고, 성과급은 매년 성과에 따라 바뀌니까 변동급이죠. 고정급이 아니고요.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직무급과 직능급을 구별하자.
사람의 능력만큼 줄 건지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줄 건지. 그래서 사람에 따라 주는 게 노동력의 가치 직능급, 업무의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 주는 게 일의 가치 직무급. 됐지? 여기까지. 동일 능력, 동일 보수, 동일 노동, 동일 보수예요. 다르니까 답은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연금 개혁을 물어봤는데 15년 개혁인데 왜 지금 물어봤나 모르겠네요. 4번은 15년 개혁이 아니라 보다시피 9년 개혁이에요. 그치? 그리고 설사 이걸 모르더라도 내용은 공부했죠. 여태까지는 퇴직 전 3년, 마지막 3년을 보수의 기준 잡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3년이니까 봉급이 되게 많을 때예요. 그렇지 않나? 근데 지금은 이 3년이 아니라 전 기간. 1호봉부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보수가 전체적으로 평균이 줄겠죠, 평균값이. 그래서 논점이 뭐다? 공무원 보수 금액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많이 내고, 적게 받아가는 것. 대신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드렸지. 그리고 여태까지 60세였는데 단계적으로 높여서 65세까지 점점점 높였습니다. 옛날에 지급률은 1.9였는데 단계적으로 1.7로 지금 1.7입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도 맞죠. 원래 20년이었는데 10년으로 또 빠진 게 있다. 옛날 60이었지만 지금 65년 65. 그래서 60에 은퇴한 다음에 65가 돼야 받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옛날엔 7%만 줬으면 됐어. 내 봉급의 7%만 냈으면 됐는데 이제 올렸죠. 9%로. 그래서 많이 내고 1.9에서 1.7로 줄었으니까 적게 받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15년에 바뀐 거고 4번은 15년도 아니고 2009년이고 내용도 틀렸어요. 이제 3년으로 변경한 게 아니라 원래 3년이었는데 전기간으로 바꿨어요. 퇴직 전 3년이라면 내 호봉이 되게 많을 때야. 이걸 평균 잡아버리면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3년이 아니라 전 기간으로 늘려버렸죠, 이게. 밑에 써놨습니다. 이렇게 해설까지 갖고 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더 깊이 나온 거지.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잘 몰랐을 겁니다. 자꾸 일회성 문제 하는데 그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일회성 문제를 알았으면은, 아이고, 그거를 제가, 왜 안 했겠습니까? 봐, 이것도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이제. 나왔잖아, 또. 15년도 이미 개혁한 게 언제인데 22년도에 나왔어. 7년이 더 나왔어, 지금. 아마 이거 하시면서 그때 옛날 강의하시면서 이건 다시는 안 나올 겁니다. 이제 끝났잖아요. 이렇게 말했을 거야, 아마. 그런 건 없습니다. 국사는 뭐 매번 다시 나오잖아요. 행정학도 마찬가지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들은 계속 나옵니다. 연금 개혁이라는 게 일회성 개혁이 아니거든. 계속 개혁해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연역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정말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개혁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혁은 계속 연결돼 있어. 영사명, 대종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나오고 20년 지났다고 다시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자신도 없고요. 물론 제가 수험생이라면 아마 건너뛰었겠죠, 저도. 근데 강사가 되다 보니까 건너뛰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도 고득점이 목표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 번 정도 받으면 어떨까? 진짜 뭐 반 페이지도 아니고 뭐 짤막한 종이 쪽지 하나면 되잖아요. 대체 그리고 3번은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등록 의무자는 4급 이상이야. 공개자는 1급 이상이죠. 윤리법에 있어요. 그치? 근데 우리가 1급, 2급, 4급은 공무원, 일반 공무원인데 검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소방, 군인들은 우리하고 계급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4급 이상의 일반직 상당의 별정직이다. 당연히 4급 이상이야. 그러면 경찰은 뭐가 4급이다? 총경이야. 그지? 요새 뜨는 게 용상 경찰서장이더라고요. 그분이 작은 무궁화 4개짜리 총경이고요. 그다음에 그 공개 대상이 큰 무궁화 2개 치안감이야, 치안감. 그다음에 군인은 대령이야. 옛날 시험에 중령으로 나왔어요. 대령이고 공개는 별 3개짜리 중장. 그다음에 소방은 소방정이고 역시 별 4개짜리 조그만 거. 큰 거 3개짜리 소방정감이야. 이상하게 경찰은 무궁화 2개, 소방은 무궁화 3개짜리예요. 소방정감, 소방정감. 여기는 총경 치안정감이 아니라 치안감이에요. 치안감. 그 다음에 법관은 3급을 쳐주고 검사는 4급을 쳐준대요. 되게 인플레이 돼 있죠. 들어가자마자 3급, 4급이라는 거, 그 친구들은. 자, 어쨌든 이 친구들은 공개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등록 대상자들. 그래서
원칙은 4급이 등록이고 1급이 공개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또 돈 관련한 대민 업무들은 7급부터 등록이고 3급부터 공개되는 것도 있어요. 예외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군인하고 경찰하고 소방은 별도로 좀 외워두라. 군인은 대령과 중장 별 3개, 경찰은 총경과 별 2개 치안감, 그다음에 소방은 소방정과 별 3개짜리 소방정감. 됐지? 여기까지. 자, 16번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네요. 일반회계는 순수 공공재, 누가 수혜자인지 모르니까 조세 수입을 해요. 일반적인 세출이다. 맞아요. 반면 특별회계는 특별한 수입이 있으니까 세금 말고 자체 수입이 존재합니다. 됐죠? 특별회계는 예산입니다. 예산 총계해주는 완전성 원칙이야. 그치?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예산이기 때문에 완전성 원칙이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기금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총계주의 완전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때문에 틀렸습니다. 됐죠? 다음에 특별회계는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통일성 원칙의 예외, 장부 따로 관리하니까 단일성 원칙 예외죠. 근데 완전성 원칙 예외는 아닙니다. 답은 2번 틀렸고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전부 다 국회 결산 심의 의결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추경 예산은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편성할 때 몰랐던 걸 하는 건데 역시 처음 나왔던 표현이야. 주로 일반회계밖에 안 봤지만 일반회계 말고도 특별회계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정해져 있고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그다음에 경제 사정의 큰 변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추경 편성 사유입니다.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예산은 추경으로 바꿉니다. 됐지? 기금은 추경을 안 바꿉니다. 일반회계든 예산, 특별회계든 추경을 바꾼다는 것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답은 2번 틀렸습니다. 17번입니다. 예비 타당성, 뭐 금액을 물어봤죠. 총 공사 금액이 500억 이상, 정부 지원액이 300억 이상이에요. 딴 거를 물어본 것도 없죠. 예결위는 되게, 기재부는 되게 예결위와 관련돼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기재부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가 하는 사업을 기재부가 먼저 검토하는 거잖아. 이러니까 기재부는 예결위에 보고해야 되고, 그 관련 부서 상임위원회도 보고하는 겁니다. 원래 기재부는 상임위에 보고는 하지 않는데, 예타는 원래 기재부가 할 사업이 아니라 다른 부서가 할 사업을 기재부가 미리 검토하는 거니까, 예산을 요구하기도 전에. 그지? 이러니까 이거를 먼저 그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해 준다는 겁니다. 요약해서 소관 상임위한테도 주고 예결위는 당연히 주는 거 기재부는요. 500억 이상, 가가 500억 이상이 돼야 되고 국가 재정 규모가 300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신규 사업이고 그치? 건설공사 다 포함되어 있고 예타 면제 사업을 따로 외워달라 그랬습니다. 내가 17번은 답은 4번이었습니다.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좀 지엽적이다. 그치? 좀 지엽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자, 18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도 많이 틀렸을 거라 생각해요. 자, 국가는 디브레인, 지방은 2호조예요. 국가가 디브레인, 지방이 2호조라는 것. 요거 좀 외워두시고요. 그다음에 국가는 전부 다 뭐다? 발생주의 옥식국인데 지방은 이상하게 재무회계와 예산회계를 구분합니다. 재무회계는 바뀌었어요. 재무가 성과를 보는 거야. 성과를 보는 거 예산은 규정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가 발생지 몫식북이고 그래서 모든 재무회계는 국가든 지방이든 예산이든 기금이든 전부 다 발생주의 몫식북이야. 근데 지방은 예산회계는 별도로 현금주의 단식부기를 적용하고 있답니다. 됐죠? 저도 이거 하면서 처음 정리했어요. 여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잖아 이게. 반면 나머지는 내가 알고 있었어요. 발생주의는 들어와야 수익이고 지급돼야 지출이에요. 비용이에요. 근데 받지 못한 것은 뭐로 한다? 못 받았으니까 자산으로. 현금주의는 몰라요. 현금주의는 들어와야 수익이고 현금주의 내가 아까 발생주의라고 그랬나? 현금주의야. 현금주의는 들어와야 수익이고 나가야 비용이란 말이야. 지출이란 말이에요. 근데 발생주의는 안 그래요. 들어오지 않았어. 근데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어. 그럼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미수수익은 자산과 같이 표시하는 거고요. 미지급금은 현금주의는 인식을 못하지만 발생주의는 줘야 되기 때문에 부채로 잡아놓는 겁니다. 이건 시험에 나왔던 국회직에 나왔던 것들이죠. 그다음에 재무제표는 항상 차변과 대변 이 둘을 같이 기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복식부기가 돼야 될 거고요. 재무제표.
상태표, 운용표 다 들어올 거니까요. 재무제표는 거래 발생하면은 차변, 대변 양쪽에 동일한 금액을 이중 기입하다 보니까 반드시 복식부기다. 그래서 발생주의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자, 다시 합니다. 예보나 국가는 디브레인, 지방은 2호조. 됐죠? 그 다음에 국가는 그냥 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인데 지방만큼 이중으로 재무회계는 무조건 발생주의 복식부기야. 왜 성과 보는 거니까. 근데 예산회계는 그냥 규정대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현금주의 단식부기 사용하고 있나 봐요. 요거 좀 체크해 보시고 발생주의는 현금주의는 들어오지 않으면 인식 못 해요. 나가지 않아도 인식 못 해요. 근데 발생주의는 들어오지 않은 수익은 자산으로 나가지 않은 지출은 부채는 비용은 부채로 잡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복식부기는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문제가 좀 어려웠죠. 후반부에는요. 처음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황했을 거야. 다 지워가야 되니까. 사실 2호조도 잘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고 이 밑에 건 배웠지만요. 그래서 1번과 2번 놓고 찍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티브가설은 워낙 많이 나왔죠. 맨날 나왔을 때 가정이야. 경제학 가정이야. 공공선택론이야. 다양한 지방정부가 있어야 되고 지방정부별로 서비스와 가격이 다 달라야 되고 그다음에 나는 완벽하게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주 비용이 없어야 되고 규모 경제가 없어야 되고 외부 효과도 없어야 되고 됐죠? 그다음에 그 지방의 수익은 재산세 수익이 돼야 되고 나는 이미 은퇴해야 돼요. 어느 지역 가든 내 소득은 고정돼 있어야 돼. 배당 수입이 돼야 돼요. 첫 번째가 시민의 이동성 맞고요. 외부 효과 없어야 돼. 고정 생산 요소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나온다? 규모 경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개 이상의 고정적 생산 요소가 존재돼 있어야 돼요. 고정돼 있다는 건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한으로 찍어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됐지? 그 다음에 저는요, 그 지방정부의 서비스가 뭔지, 가격이 얼마인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지방정부의 재정 패키지라는 게 가격하고 서비스, 그 패키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이거 말고도 그 지방정부는 재산세 수입이 돼야 되니까 주민들의 재산은 규모가 동일해야 돼. 유사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의 수입은 은퇴 수입, 배당 수입이 돼야 돼. 어느 지역에 가든 내 수익은 고정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는 서비스 받으러 이사 가는 거지 소득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니까요. 됐죠? 답은 1번입니다. 한 가지 이상의 고정 생산 요소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지 규모 경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됐지? 무한정인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면 그 지역이 다 만드는 게 좋아요. 그때는 그 지역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되겠지. 답은 3번입니다. 지방정 문제는 법령 물어보는 거 아니면 지방이 난 이유를 물어봐요. 아니면 지방의 한계를 물어봐요. 그지? 무조건 두 개입니다. 지방 관련 법령, 아니면 지방의 장점과 문제점. 티브가설은 지방의 장점을 제시한 거야, 지금. 자, 마지막입니다. 또 쉽죠? 특별시, 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의 공통적인 세목. 자, 잘 봐봐. 이제 외워야 돼. 뭘 외워야 되냐면, 특별시, 광역시, 이게 되게 많아요. 빠진 게 누가 빠진다? 제가 빠져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자치구세니까요. 그 다음에 도는 취등랩이야. 취등랩이에요. 근데 보다시피 등록세는 여기 있죠. 요건 제외줘야 돼. 그럼 뭐야?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누구 거다? 이거는 특별시, 광역시 도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목적세들. 목적세 두 개,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죠. 근데 이거는 목적세는 없네요. 그러니까 누가 돼야 돼? 소비세, 그 다음에 레저세 들어와야 되겠네. 그 다음에 취득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리을, 비읍이 돼야 되겠네. 다시 할게. 특별시, 광역시와 자치구가 짝이 돼요. 뭐 얘 목적세가 없으니까 빼먹을게. 자치구가 두 개고 얘가 광역이 7개나 돼. 이걸 외우지 마. 자치구 등재만 외워도. 그 다음에 도세가 뭐라고? 취등래비. 그다음에 시군세가 주재자 담득이에요. 그래서 등재, 취등래비, 주재자 담득. 그다음에 공통적이니까 여기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니까 여기는 없잖아요. 이거는 지워주고 남는 세 가지만 공통이겠죠. 재산세,
주민세 이런 것들은 아니래요.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어쨌든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 이 세 가지가 바로 공통세금이 돼요. 다시 할게요. 자치구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자치구래요. 나머지는 전부 다 특별시나 광역시 거야. 목적세도 전부 광역 거야. 목적세는 외울 게 없겠죠. 그 다음에 외울 게 뭐다? 취득내비, 주재자 담득이에요. 4개, 5개지. 거기서 공통점을 찾으라고 하니까 등록면허세만 빼버리면 되잖아, 지금. 그래서 답이 3번이 됐습니다. 이것도 시간 좀 걸렸겠지, 이제 외우지 않았다면요. 그래서 올해 문제는 22년도 문제는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요건 조금 까다로웠죠. 까다로웠지만 완벽하게 새로운 거는 별로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많이 봤던 거고요. 맨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요게 좀 새로웠고요. 이것도 맨날 봤던 거고. 그다음에 일반 이것도 맨날 봤던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요게 좀 새로웠지만은 그래도 현행 제도를 알고 있다면은 맞췄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역을 모르더라고 현행 제도만 알아도 1.7%, 10년 9%, 그다음에 3년이 아니라 전기간이라는 것 법령 강의할 때 다 하고 연금할 때 다 합니다. 현행 제도만 알고 있어도 연역을 몰라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어려웠지만 이게 그 다음에 뭐 보수도 맨날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고 요건 처음 나왔죠. 퀸과 로보그. 요게 좀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 빼고는 맨 마지막 문제 이거 빼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이 화났는데 나중에 평균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게. 그치. 내가 뭐 기분 좋자, 기분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합격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맞아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번 정도는 뭐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틀려서는 안 되겠지만은 나머지 문제들은 맞아줘야지 그래도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100점은 안 되더라도 그래 90점은 넘어야지 그래서 까먹진 않으니까 아니면 영어 국어에서 90점 넘어줘야 되는데 그게 국어보다 행정이 더 편해요. 영어 국어 90점 넘는 것보다 차라리 행정 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시간도 별로 안 들 거고요. 그래서 요런 거 몇 개만 좀 외워주시면은 고득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좀 하고 갈수록 21년도 뭐 20년도 갈수록 더 쉬워져요. 됐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